자, 다시 이제 진도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어서 이제 실행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했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근위구에서 원위부로 가는 거죠. 몸통에서 가까운 쪽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팔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리 벌리는 거, 구부리는 거, 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발목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관절, 발바닥 굽힌근.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어때요? 원위부, 근위부. 그러니까 몸 쪽에서 가까운 쪽과 먼 쪽을 할 때, 몸 쪽에서 가까운 쪽을 잡고, 이제 먼 쪽에 있는 발목 관절의 발바닥을 구부려 주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선생님은 아이를 보면서 소통하면서 보는 거죠. 어때? 지금 상태가 아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물어봐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발목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이렇게 위에서 자꾸 누르면 안 돼요. 이건 아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고, 실제는 어때요? 애들은 펴질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이 이제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팍 구부러졌다 힘도 없으니까 팍 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릴 때는 오히려 위에서 막아주면서 이렇게 그림처럼 가면 되지만 실제로 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죠, 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이 관절을 잡은 상태에서 같이 늘려줘야죠. 그랬을 때 팍 내려갈 때 그 뒷면, 그러니까 팜리티얼 포사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릎 관절 뒤편에 있는 쪽이 이렇게 팍 눌러지면 백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백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뒷면을 잡은 상태에서 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받쳐주면서 가야 되는 거죠. 서서히 받쳐주면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발바닥 굽힌근 수동 스트레칭.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건 오른쪽 발바닥 굽힌근 수동 스트레칭이고 밑에 발바닥 굽힌근 능동 스트레칭. 그래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쭈그려 앉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럴 때 모래놀이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될 때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라도 되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실제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제 같은 이제 형제 자매들 내지는 뭐 이웃집이랑 같이 간다. 그럼 이웃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 자세에 대해서 부모 이제 교육을 한다면 이제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것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작을 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작에 목적을 두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놀이에 푹 빠지게 하면서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벽을 밀면서 이제 아이가 성장했다면 하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할 때에도 마비가 있거나 할 때에는 양쪽 팔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에 전달되는 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 자기 몸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발바닥 굽히고 능동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세라밴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이가 이 팔의 악력이 이렇게 가능하게끔 너무 센 걸 하면은 이걸 잡고 당기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라밴드를 이 선택적으로 가장 약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서서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또 먼저 확인을 하고 정 안 된다면 뭐가 좋을까요? 벽에다가 등을 기대서 그쵸 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중재 방법.
자, 절차적 중재, 직접 중재, 초기의 신경 발달학적 접근법, 보바스 치료, 보이타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이런 치료들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마다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 알고 계시고 이제 뭐 실습을 나가거나 임상을 나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절차적 중재, 직접 중재, 활동 중심적 접근법, 목표 중심 접근법, 과제적 접근법 해서 자, 어, 활동 관련 치료 목표가 있겠죠. 그럼 그거 관련한 중재법을 계획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활동 중심적인 중재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앉기, 걷기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화된 활동 중심 중재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과제와 아동과 환경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과 또 이제 비교되는 것이 손상 중심 중재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킨다. 그럼 근력 강화에 관련한 개별화된 그 손상에 관련된 손상에 중심된 중재를 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능동적인 중재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기능적 활동 요소를 연습할 수가 있겠고, 자, 치료적인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수동적으로는 뭐예요? 기능적 활동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쿼드리셉스 머슬,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수동적으로는 어때요? 그 쿼드리셉스에 대한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떤 그 기능적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의 그런 그 근육을 좀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그 근육을 이제 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능동적인 중재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쿼드리세스를 쓸 수 있는 어떤 기능적 활동의 요소를 이제 첨가해서 이제 연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쿼드리세스를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치료적인 활동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플레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룹을 이제 뭐 저항 동작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중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을 사용해서 무릎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양쪽 무릎에다가 올려줬다가 뭐 충분히 이렇게 그 무릎 관절을 이렇게 펌을 하면 이제 쿼드리세스가 예, 어떻게 돼요? 예, 머슬 컨트랙션이 되면서 이제 쿼드리세스가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공을 올려줬다가 큰 공을 올려줬다가 무릎 위에다가 뭐 작은 물건을 올려줬다가 약간 큰 물건을 올려줬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가 눈으로 봐도 작은 것에서 큰 걸로 성취가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상당히 즐겁죠. 그쵸? 아니면 어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공을 차기를 시킨다거나 근데 공을 차기를 시킬 때도 정확하지 않다면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먼저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쿼드리세스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손상 중심 중재법도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중재, 근력 강화 운동, 대운동 기술에 필요한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능동 또는 보조 방식의 기능적 근력 강화 훈련. 그래서 자, 엉덩관절 평근의 강화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어놓고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브리지 자세로 엉덩이를 올리면 엉덩관절 평근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 지나가는데 어떻게 천천히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양손을 써가지고 또 협응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의 가까운 어떤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무릎 평근의 강화. 이건 어때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를 통한 무릎 평근의 강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쿼드리세스 얘기를 했는데 앉은 자세에서 어때요? 이제 이렇게 펴는 동작을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이 헬로라는 그런 이제 문자를 쓰는데 아이가 이 이제 알파벳을 가지고 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의 목적을 갖지 않고 눈으로 이것을 이제 태스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붙여볼까 문자를 그랬을 때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일어나게끔 하면서 어, 그렇게 일어서기를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기능적인 동작들을 이제 능동적으로 보조해주면서 기능적으로 근력을 강화 훈련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등 굽힘근 강화.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놀이와 함께하는 발등 굽힘근 강화. 자, 발 뒤꿈치로 걷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안정성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안 되면 등 부분에 이제 벽을 기대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한다거나 그런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걷기를 위한 하지 근력 강화. 세발 자전거 놀이를 통한 하지 근력 강화. 여기 보면은 이제 발에 어떻게 돼야겠어요? 스트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때요? 몸통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장애가 있다면 손이나 눈이나 이 다리가 전체적으로 한 방향의 목적성 있게 그 방향대로 끌어가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신경계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렇게 기저면이 넓은 세발 자전거와 또 이 말단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가 돼야겠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또 당겨주고 끌어줄 수 있는 이런 보조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도 끈이 하나 있었고 앞에서도 끌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초반에는. 자, 몸통 돌림근 강화. 자, 몸통 돌림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몸통 돌림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죠? 그쵸. 굽힌 편, 그 다음에 사이드 플렉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놀이와 함께 몸통 돌림근을 강화한다. 이게 선자세에서 몸통을 돌릴 수 있다면 상당히 기능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랬을 때 뭐가 나빠질 수 있어요? 고개가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목표물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 말단부까지 이 공을 정말 이렇게 끝까지 포인팅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몸통 돌림 근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나 선생님이 잡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동작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재적으로 접근하면서 일단 동기유발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엔 정말 못하더라도. 자, 중재의 방법, 정체적 중재, 직접 중재, 승마 치료. 자, 그 교과서에 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다 싣지는 않았고요. 자, 승마 치료, 말의 움직임을 치료적인 움직임 및 활동과 접목하여 신경운동학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법.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 치료만으로는 그게 그 독립보행 획득이 안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했어요? 승마 치료를 한 거죠. 그것도 언제 했냐면 대학생 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뇌성마비인데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6개월을 참여를 해서 실제로 승마 치료를 통해서 독립보행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등판이 척추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척추의 분절적 움직임들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눈손 협응이 또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움직임들을 통해서 계속 유산소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움직임이 치료적인 움직임을 이제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신경운동학적 기능이 향상시키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승마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승마 치료를 뭐 이렇게 심화까지 가진 않았지만 인트로덕션까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트로덕션까지는 사실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받으러 가도록 독려하고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해서 끝까지 그런 치료들을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수행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역할도 가능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레드밀 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이제 현수를 거는 거죠. 저희 치료실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인 게 이 걷는 보폭이 일정하지 않고 힘이 딸리다 보니까 바로 넘어지는데 트레드밀이 생각보다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다 현수를 걸면 어때요? 넘어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걷는데 안 넘어져. 심지어 약간 띄워주면 이게 약간의 그 고무 재질이 있기 때문에 점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접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체중만 이제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걷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아이 수준에 맞게끔 속도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이거는 이제 그 신경근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 전기 치료인데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많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치료고요. 자, 부모 교육. 그래서 부모 교육이 상당히 초반에 상당히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발달적이 돼서 바부터 정책이라던가 운동 기술 조절을 위한 홈 프로그램을 이제 짜줘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미해가지고 뭐 필요한 부분적인 그런 그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어때요? 놀이 요소를 이제 접목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시로 집에서는 노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시간을 얼마나 노출시키고 아이가 그만큼 적응하고 부모가 일반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안기 터미 타임 등 기본 케어 홈 프로그램. 이거는 실제로 집에서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포지셔닝도 안 되고 엎드리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지셔닝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홈 프로그램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부모 상담이 정신적 지원. 자,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정신적인 붕괴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 상담이 너무 필요해요. 특히 초반에. 왜냐면 이제 일반 아동도 격차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계속 격려하면서 정신적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돼요. 정말 이 아동 엄마나 이 부모한테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출생에서 취업까지 발달 및 교육 상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랑 함께한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출생해서 정말 이렇게 취업하는 데까지 그런 것들 상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치료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로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 그런 유관한 기관들 있잖아요. 의료기관이라던가 아니 센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또 치료실의 형태가 있겠죠. 언어치료실이라던가 작업치료실이라던가 뭐 아니면 특수체육이라던가 아니면 또 어때요? 학교 내에 또 특수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치료에 관련된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어때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적인 요소만 필요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뭐 시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과도 가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되면 정형외과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 모든 과를 거의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상담하면서 상담을 해주면 상당히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의 범위는 거의 뭐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 연령대에 필요한 그런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부모 교육
대한 요소로 포함시켜야겠죠. 자, 대운동 기술 발달을 위한 홈 프로그램식 고려 사항. 자, 아이의 주 양육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가 데리고 다녀. 그럼 사실 주 양육자는 누구예요? 할머니인 거죠.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의 수면 패턴, 식사, 분유 습관 및 양, 경기약의 복용 여부, 형제 자매의 유무, 외부 치료 스케줄 등을 확인한다. 가족의 가치, 분위기, 사회,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을 파악한다. 아이의 케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과 잘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홈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먹는 게 힘들어. 그러면 홈 프로그램에 먹는 부분에 대한 그런 치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홈 프로그램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주 양육자가 그런 치료적인 동작과 연관된 그런 동작들을 포함시키는 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용어들을 주 양육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용어를 쓰지만 어때요? 주 양육자는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줘야겠죠. 프로그램의 내용을 치료사가 먼저 시연한 다음 보호자가 따라해보게 하고 구조 설명, 글, 그림, 사진, 리플렛, 그리고 영상 촬영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그런 뭐 유튜브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아니면 또 실제로 아이한테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라고 그걸 내가 아이를 치료한 그런 모습을 찍게 하는 거죠, 비디오로. 그럼 그걸 보고 보호자가 따로 할 수 있고, 그걸 할 때 어때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찍게 해야겠죠. 그래서 영상 촬영을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됩니다. 치료사는 주 양육자는 물론 다른 가족들도 주기적으로 홈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엄마 같은 경우 아버지를 주말마다 이제 데리고 와서 쉬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게 하고 집에서 아이와 놀면서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홈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치료실에 오게 해서 그 동작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해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들 독려를 하십니다. 자, 주기적으로 홈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업데이트한다. 자, 모니터링 해야겠죠.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치료와 사실 홈 프로그램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힘들어해. 그러면 그것을 또 수정해서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선생님이 분석하고 집에서 하는 것을 또 부모가 어떻게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카톡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엄마가 이제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엄마랑 소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센터를 운영하고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동 부모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치료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도 가고 또 치료실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그러면서 이제 영상 자료를 남기는 거죠. 집에서 한 거, 부모가 보내준 거, 내가 찍은 거, 또 그 찍은 걸 부모한테 또 보내드려서 실시간으로 부모가 어디 있던지, 아이가 정말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는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양육와 기본 케어를 위한 부모 교육 및 홈 프로그램 안아들기.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어때요? 이제 큰 관절을 안정적으로 싸면서 늘 이렇게 엄마가 잡고 있죠. 이 A 같은 경우도 아이를 감싸면서 엉덩관절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두 손을 사용해서 한 손은 상체를 한 손은 엉덩관절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어깨와 골반을 다 싸주니까
훨씬 더 포지셔닝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목까지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시각적인 요소들이 상호 소통하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자, C 같은 경우 어때요? 전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면서 엉덩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를 엄마 몸통에 가깝게 잡아주니까 이 몸통이 이 엄마의 몸에 붙으면서 여기서 안정감을 생기면서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이 말단부를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전면을 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 C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아이의 움직임들이 더 많이 촉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엄마의 목까지 머리가 올라왔다면 약간 목 밑으로 아이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면은 이제 팔이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난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이 엉덩관절을 몸에 훨씬 더 가깝게 탁 붙여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약간 논리적인 요소들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동 동작에서 이미 이제 바깥에 있는 환경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아, 나 저기로 갈 거야. 저기 가는 동안에 엄마가 이동 동작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부리는 동작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른쪽 다리에 긴장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단부만 잡는 게 아니라 이 근위부, 몸통에 가까운 쪽에 대한 컨트롤을 몸통에 붙이면서 긴장도를 떨어뜨리면서 이 발목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를 촉진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거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안아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강직이 있을 때, 이런 일상에서의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강직의 요소를, 어, 이렇게 방지를 하면서 이제 아이로 하여금 결국에는 강직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 눈이 앞쪽으로 가면서 목적하는 곳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강직적인 요소들이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머리가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갈 거야. 엄마가 가자 가자 하는데 어딜 가는 거야? 나는 눈이 날아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바라보는 곳과 아이가 바라보는 곳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 강직의 요소가 그만큼 이제 이니비션 이런 걸 이제 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이 됐을 때 아이는 이 포지셔닝을 통해서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를 경험하고 또 엄마의 몸을 통해서 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가 바라보는 것을 아이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안아들 때 어때요? 이 사이드적인 요소들이 지금 보면은 바닥에 깔린 쪽이 사실은 체중 지지면이기 때문에 체중 지지면을 넓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굴곡적인 요소를 만들었죠. 굽힘적인 요소들을 만들어서 깔린 쪽이 편안하게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때요? 아이는 안정감을 가지고 나머지 반대쪽 사이드를 긴장도라던가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서 잘 조절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목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물을 향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긴장도 조절에 관련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오른쪽에 전반적인 긴장도가 오른쪽 팔다리 쪽에 긴장도가 있는 애동에게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동작들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끊겠습니다.